앞서 2차례 발사가 연습이었다면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전이었습니다. 누리호에는 위성 모사체나 성능 검증 위성이 아닌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실용 위성 8기가 탑재됐습니다. 특히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이번 발사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성 분리 성공을 알렸습니다. 모든 발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고도 약 550km에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 위성의 분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다른 나라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던 위성개발 연구진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장태성 박사는 그동안에 우리 어렵게 이코노미 타고 다녔는데 퍼스트 클래스 탄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오후 7시 58분쯤 위성 상태와 시각 동기화 등을 담은 초기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제외한 나머지 7기 위성 중 도요셋 1기를 제외한 6기도 분리 성공이 확인됐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나머지 도요셋 1기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30초 남았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전망대에 모인 시민들이 기대와 설렘을 안고 누리호의 발사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자 전망대 일대가 환호로 뒤덮입니다. 발사대와 약 15km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는 누리호가 우주로 비상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멋있게 봤고 앞으로 우주 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리호와 인공위성이 잘 발사돼서 기쁘고 저도 누리호를 만드신 과학자들처럼 되고 싶어요.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누리호가 우주로 떠나는 순간을 휴대전화에 담았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곧장 보이는 남열 해수욕장에도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응원 인파가 모였는데 일부 시민들은 발사 성공 순간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누리호는 18분 58초의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커다란 불꽃과 함께 우주를 향해 출발한 누리호는 이번에 첫 실전 임무를 맡았습니다. 8대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지만 핵심이 된 것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입니다. 이 위성은 제작 비용만 240억 원. 국내 기술로 개발한 레이더 사가 장착된 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산림 생태 변화와 해양 오염, 북극 해빙 변화를 탐지할 예정입니다. 영상 레이더 기술은 주간이나 또는 야간 그리고 구름이 끼어있는 상태에서도 지상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영상 레이더가 달려 더 많은 발전을 위한 태양빛을 필요로 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시간을 오후 6시 24분으로 정한 이유도 위성을 24시간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여명 황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리호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외에도 10kg이 안 되는 큐브 위성 7대가 실렸고 2분여 동안 20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그 많은 위성들을 탑재를 하고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해 주는 것이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셋 4대는 우주 날씨를 관측하고 국내 우주 민간 기업이 개발한 나머지 3대는 방사선 측정, 우주 쓰레기 경감 기술 연구 등을 맡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곳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대까지 거리 3km 정도인데요. 발사 직후에는 굉음이 들리고 진동이 이곳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프레스센터에서는 관계자들과 취재진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 누리호 발사를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또 차세대 소형 위성 등 위성이 무사히 분리됐다는 소식에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발사가 취소됐을 때만 해도요, 이 곳곳에서 아쉬움이 묻어 나왔는데 이제는 발사 성공 여부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발사대에서 17km 떨어진 우주 발사 전망대나 인근의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도 많은 시민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발사 여부를 반신반의하지 않았습니까? 비교적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 거네요. 네, 사실 오늘 발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연구진들이 새벽 5시까지 보완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요. 약 14시간에 걸친 사투를 벌인 거죠. 이 소프트웨어 문제는 금방 해결되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프로그램 수정으로 해결이 돼서 비교적 일찍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밸브 류들을 실제로 구동하는 그 PLC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나가는 명령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이제 했다. 예, 또 산화제나 연료 주입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걸 다 빼내고 작업을 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문제가 발견된 것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리호 최종 성공은 언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까요? 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은 개발 중인 단계고 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누리호는 18분 58초 동안 무사히 비행을 잘 마쳤고 또 위성들도 다 분리가 된 것으로 일단 전해졌습니다. 이제 관건은 실용 위성을 담은 누리호가 제 임무를 다 했느냐는 것이겠죠. 목표 궤도인 550km의 초속 7.6km로 궤도에 진입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일 거고요. 8개 위성을 정확하게 우주 공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사출하는 게 네, 그러니까 목표 궤도 도달과 위성이 제때 사출됐는지가 관건인데 데이터를 분석한 뒤에 오후 7시 50분쯤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중요한 건요, 과연 지상과 위성이 교신이 잘 이루어지는지일 텐데요. 저녁 9시쯤에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의 첫 교신 결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4, 3, 2, 엔진 점화.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누리호는 빠른 속도로 파란 하늘을 건너 검은 우주로 향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는 헬륨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의 통신 결함이 발견되며 2시간 전 급하게 연기됐습니다.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워놓은 채 연구진들은 오늘 새벽 5시까지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6번이나 반복 시험을 한 끝에 누리호를 오늘 발사하겠다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습니다. 누리호는 오후 4시 51분 연료 충전을 마쳤고 발사 50분 전에는 기립 장치에서 분리됐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발사대를 떠난 누리호는 약 2분 후 1단 엔진 분리, 위성 덮개인 페어링 분리, 그리고 마지막 2단 분리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누리호의 최종 성공 여부를 잠시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제 인공위성을 실은 누리호까지 쏘아 올린 우리 정부는 새 발사체를 개발해 2031년 달 착륙에 이어 2045년 화성 탐사선 발사를 진행해 우주 강국으로 도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